볼 때가 아니라 제가 통일천사 활동에도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손혜택 의장님 찾아와서 문현진 세계의장님의 명강의를 듣고 또 손혜택 의장님의 강의를 따라다니며 들으면서 야,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시대 정신을 통일을 위한 해답을 지금 주시는구나. 바야흐로 지금 통일이 때가 온 이 시기에 이 운동이야말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일이고 북한 인민들을 위한 이런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 감동돼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 활동에 저를 좀 여주십시오 하고 금년 초에 찾아와서 그 의장님께 말씀을 올리고 지금 활동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가 대분야이기 때문에 아까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해외에 제가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년 교수했고 또 캠브리지 대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1년 교수했고 마지막에서 와시다 대학에서 2년 초빙 교수하면서 많은 이제 대활동도 하고 국제 회의들에도 많이 참가했는데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통일천사 이 비전과 또 앞으로 이런 그 통일을 위한 이런 그 중요한 이벤트라든가 특히 내년 8.15 80주년 우리 행사를 위한 홍보 대사 역할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건데 이런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정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을 했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현재 상황에서는 호재 같지만 악재입니다. 김정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야만 한 선택이었고 그 인민무력부나 청정치국이나 조선당 중앙위원회나 모든 조직 지도부에서 파병을 앞으로 몰아올 후폭풍을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감안하고도 지금 파병을 보낼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야말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지난 시기 이제 너무 안일하게 이제 대북 문제를 대하다 보니까 피부에 알고 안 갔지만 좀 전에 안창일 대표도 나갔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탈북민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아, 이거 북한이 이제는 뭐가 터지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국변 사태가 이제는 오게끔 돼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매일 저쪽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각자가 다 자기 부위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한테도 전화하고 해외 공간에 있는 북한 외교관하고도 접촉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간다는 게 이게 30년 전에 이런 일이 딱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해서 망명하던 98년도 황장엽 선생이 97년도 망명하고 98년도 저를 비롯해서 한 10서너 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 장성길 대사를 비롯해서 그때 이제 북한이 98년도입니다. 고난의 행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1, 2년을 못 넘긴다고 할 때입니다. 그때가. 장성택이를 제가 한 18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장성택을 스위스부터 제가 복무하면 대사관에 업무하면서 이제 김정일 서기실 비자금 맡아서 그 업무를 맡은 서기관으로서 장성택이 1년에 2번씩 세계를 이제 쭉 순찰하면서 방문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97년도에 장성택이가 와서 한장엽 선생이 망명한 그때 이태리에 와서 매번 돌면 한 달씩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문 이제 그 제 차로 대사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이태리 전국 쪽으로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김경일이 필요한 이런 만수무강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차트들을 가져옵니다. 건강 차트들. 엑스레이를 찍으니 그 차트 봉화진 여사라는 특수병원이 있는데 그거를 각 이제 서방 나라 또 특별 부위별로 의사들이 있습니다. 와서 그걸 이제 검진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미국 가면 모시고 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장성택이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밤 12시에 일식 식당에서도 술 마셔 취해서 울면서 머리를 치면서 그 울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야, 우리 동수가 큰일 났다. 100만, 200만 얼마나 자빠지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거 몇 년 못 가겠다 하고 장성택이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술 마시다 앞타게다 머리 떠라고 아까 자빠지면 제가 없고 같이 온 부부장이 이용길 부부장이라고 당국지역 부부장 신발 주고 뒷발을 짚고 제가 없고 호텔로 와서 차에 싣고 와서
침대에다 딱 눕혀놓으면은 딱 자빠져서 야 이 새끼야 이거 식량 그 매번 50만 톤씩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제기구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쌍무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국제기구들 세계 식량기의 유엔 식량농업기구 몽땅 본부가 로마에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국제기구 유엔기구들. 그 이놈들아이고 50만 톤 줬다고 50만 톤은 막대한 양입니다. 1년에 식량 들어가는 게. 어느 세계적으로 에티오피아도 뭐 굶어 죽는 나라에 50만 ton 주는 역사가 없습니다. 10만 톤, 뭐 50만 톤, 100만 ton 들여버리라고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고 울면서 그러다가 오줌 바지다 오줌 싸고 딱 침대에 누우면 또 화장실에 가서 타월 접셔가지고 옷 딱 벗겨가지고 또 내일 씻어서 내일도 갈아입히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게 야 이게 장성택이라 하게 되면 김정일의 밑에서 최후 그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이전에 행정부장이었죠. 저 사람까지 저렇게 지금 뭐 떨고 있으니 이게 어느 정도냐. 그리고 뭐 외무성 이 권력기관에 있는 5대 권력기관에 있는 그 간부들이 이태리 출장 와서도 밤에 술 마시면서는 야 이거 큰일 나다. 야 대수로 들어오지 말라. 뇌물을 많이 줘서 들어오지 말고 내부가 이거 뭐 터질 것 같다. 자기는 아침 저녁에 양복을 못 입고 출퇴근한다. 외무성에서도 그 사례가 죽이고 이제 다 털어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해서 밤마다 이제 이 중앙당 외교부 집사빠들이 와서 도끼로 이제 문 두드리면서 쌀을 좀 달라고 보거라. 그런 게 이제 그때였는데 지금 30년 거의 되어 오는데 그때하고 지금 그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다 하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햇볕 정책에 하면서 쌀도 들어가고 하면서 아사장을 맞고 그때 왜 결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냐면 북한 주민들이 아까 서인태 부장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정확히 분석하셨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조선민주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100만, 200만 이상이 굶어 죽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고 사상의식적으로 전혀 개봉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당과 수령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기까지 하겠냐. 좀 있으면 식량 문제 해결해 천진난만하고 너무도 북한 인민들이 순진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장마당이 나오고 그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장마당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장 경제 노래를 들으며 자라난 MZ 세대들이 지금 30대가 넘어서 전당과 온사에 퍼져나가고 특히 군대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군대 지금 중대장 이상까지 지금 간부 이 지휘관들을 하고 있는데 사상 문화적으로 다 변질됐습니다. 이 30년 동안. 지금 오죽하면 북한에서 장마당이 조선노동당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사상의식적으로 변하고 우리 한류가 차고 넘칩니다. 북한에 지금 우리 K-팝을 비롯한 모든 드라마는 뭐 옛날 이야기고 사실 우리 지금 그 남한의 이 뉴스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지금 늦어서 일주일은 다 봅니다. USB로. 그리고 이제 남한 말, 이 MZ 세대에서 남한 말형 식으로 말 안 하게 되면 왕따로 당합니다. 우리 탈북자들 와서 자꾸 말을 북한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도 남한 말을 제대로 이거 흉내 못 내면 이거 왕따가 되는 이런 판이 됐으니까 사상의식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왔다. 근데 이게 북한의 계급을 우리가 지금 2,500만을 3계급으로 나누면 이 계급,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황장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노동자 노무를 위한 세상을 하고 하지만은 사회주의 제도가 북한 제도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과 싸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부리로 나눈 계급을 나누면 2,500만 중에 하이스트 클래스가 한 20% 됩니다. 그 미들 클래스가 30%고 로우스트 클래스 50%가 인민입니다. 이 인민은 이미 전에 3대 세습을 오면서 노예로 살아왔고 지금 이 계급 세탁은 절대로 못합니다. 봉건사회 때처럼. 암만 죽었다 깨도 한 1, 2%가 한 5%가 계급 특출한 공헌이 있어가지고 계급 세탁에서 간부가 되지 나머지는 95%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이 봉건사회처럼. 그런데 이 50%는 이미 3대 세습 받으면서 사상 문화가 다 이제 무너지고 빨리 전쟁이 일어나라 하는 이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확 전쟁이 일어나서 굶어라도 죽지 말자 하고 하는 거고 30% 미들 클래스가 중간급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보면 공무원들 가장국장급.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그 강내 쌀이나
공급받는 이런 뭐 하루 세끼 그저 강내살 배고파 정도 받고 치약 칫솔이나 받는 이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사장님 변했고요. 제일 문제가 꼭대기는 20%인데 하이스트 간부들인데 이 간부들이 지금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쿠바에서 1구 참사가 왔는데 쿠바 1구 참사가 제 한 10년 후배입니다. 대영호 사무처장이 제 2년 후배고 지금 그 외무상을 하는 최선희가 제 4년 후배고 제가 이제 평양 외고대학 이제 학생 총회장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오빠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제1구 참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외교는 뭐 꽃제비 외교 저는 한 20년 전에 벌써 식량 꽃제비가 내서 외교 활동을 했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면 한 10년 전부터 우리 때도 사상적으로는 변했지만 반기는 들지 못했는데 10년 전부터는 장성택의 처형 이후부터 완전히 20% 꼭대기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이 80%한테 특히 50% 인민들한테 뭐라고 김정은이가 주입시키냐면 나는 이민을 위한 시책을 펴는데 이 꼭대기 20%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보아방탕하면서 너희들 다 착취해 못하니까 너희가 이제 근무 주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걸 하나씩 꺼내가지고 공개 청사를 하고 책임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전부터 이걸 아는 북한 주민 간부들이 유사시에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98년도 올 때도 그때 김정일이가 이제 5대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그리고 인민무력부,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보안청, 외교부까지 이 간부들한테 구소련이 붕괴되고 90년대 초반에 동북권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그때 뭐라고 이제 그 김정일이가 특별 지시를 내 최고사령관 명령을 여기서는 친필 지시를 하는데 하달했냐면 잡아라. 구소련이 왜 붕괴됐냐? 차우세스크가 왜 총에마다 죽었냐? 군인들한테. 그 원인은 사상 문화를 침투를 막지 못한 거다. 그래서 모기장을 치라. 강력한 모기장을 치고 내부에는 총과 칼로 다스리라는 계엄령을 내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부터 지금 30년이 지난 와서는 이게 다 사상 문화가 모기장으로 마땅하다 못해 모기장이 다 해져서 깨져나가고 이제는 간부들이 다 사상적으로 변하고 더 이상 간부들이 이제는 뻗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책임지고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 정권 자체가 지금 샌드위치가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 정치입니다. 돈 정치. 김정은이로서는 김일성, 김정일 때는 김일성 때는 소위 이제 혁명적 우리로 혁명을 이제 또 다스려 왔다면 김정일 때는 성군 정치로서 조폭 같은 이런 의리로 뭉쳐가지고 완전히 구사깡패 정치를 해왔고 지금의 김정은 시기 와서는 핵을 휘두르면서 좀 이따 이제 제가 통일 독트린하고 저도 두 국가론에 비교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핵 협박을 하면서 북한 내부만 지금 완전히 이제 그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가장 큰 원인이 사상 문화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간부들까지.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 저 판문점 거기에 이제 다리 다 끊어놓고 중국 쪽에는 여소에서 콘크리트 쌌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완전히 감옥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걸 통치하자니까 역시 꼭대기 20%는 돈으로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국정에 굶어 죽었냐면은 북한의 총리 주머니에 단돈 10,000불도 없습니다. 총리 주머니. 모든 것이 이제 조선노동당 재정경에서 다 빨아가지고 외압. 그거를 이제 김정일 서기실에 태영호가 쓴 서기실에 다 바치면 이것 가지고 돈 정치를 합니다. 20%를 다 돈으로 이제 월급 주고 선물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핵가발이라든지 아직도 핵도 완전 핵무력을 완성 못했는데 핵무력 건설과 기본은 이제 꼭대기 단 정치를 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밑에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너희가 알아서 벌어먹으라 하고 꼭대기는 그 외워가지고 해외에서 다 이 고가 제품들 사다가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한쪽에서는 구골 외교, 식량 외교 하면서 매일 정보 내려오는데 한쪽은 특수 정보로 내려오는 게 이 간부들 가족들의 선물을 주는데 무슨 것까지 들어가는 팬트까지 들어가는 여자들 팬트도 이제 그 중국 거는 질이 나다고 서유럽 팬트 같은 걸 다 브랜드까지 다 내려옵니다. 지시가 그거 가지고 선물 정치 주고 간부들끼리는 충성 경쟁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 아까 제가 집단 불합들이 있습니다. 일부류는 특수 이런 데서 개인 독재 이런 큰 독자집 있고 또
평양시 중심거리에 청강거리 이런데 또 고급 아파트 50평 100평짜리였고 일을 잘못하면 떼내려서 또 낮은 단계 밑에 놓으면 또 잘하면 올려놓고 매달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는데 어떤 집에 꽁이 들어가는데 왜 닭 들어가고 닭 없는 데는 또 이제 신발 막 이런 식으로 돈도 어떤 데는 하이스트클 제일 일부리는 달러 봉투로 이제 선물 주고 이 20%로 독재로서 이제 선물 정책을 이걸 해오는데 이 돈이 다 막혔습니다 지금. 언제부터는 한 10년 전 길게 잡아서 대북 제재가 완전히 이제 강화되면서 2018년 정도에 이제 제일 큰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까지 동참합니다. 그때부터 코로나까지 이어가지고 중국의 모든 지원이 차단되고 유엔 제재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에 핵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닥난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는 무기로서 지금 보장하다가 이게 재래식 무기라는 게 북한도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곳에서 다 녹슬고 그 다음에 그걸 보내달라니까 오발 많이 나고 지금 또 생산해 보내라니까 전기 부족하죠. 방판이 없죠 하니까 마지막 지금 요번에 지금 파병입니다. 파병이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12,00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저희를 비롯해서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은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 분석하기는 조만간에 저게 10만으로 늘어날 거다. 파병이 10만으로.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의 이 전투원들은 폭풍군단이든지 경보사단이든지 군인들은 정말 이게 인간 명단에 없는 파리 목숨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파병하냐면은 일체 가족에도 알리지 않고 완전히 특수작전을 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이들도 또 갈 때까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단에서 지시하면서 소명서 맹세문을 씁니다. 서약서. 그러니까 유언을 씁니다. 자기 유서를 씁니다. 미리. 나는 이제 어느 파견되는 데 가서 당과 수령을 해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겠다고 써놓고 비밀을 청년같이 제기하다 이 서약서를 써놓고 가면 죽은 다음에 이거 누구도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싣고 갔는데 지금 12,000명이 갔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전에 저희들을 보게 되면 한 내년 말까지는 갈 거로 지금 이 세계 평론가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끌고 갈 거로 보는데 1년 동안이면 제 생각은 10만이 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무슨 전원에 들어가 숨었다 갱도에 숨었다가 두더지같이 나오는 이게 아니고 몽땅 이 드론이 가서 정밀타격을 가지 않습니까? 굴각마다 다 터. 그리고 지휘관들 때리고 무기들 때리는데 여기다 지금 북한 애들을 총알바지를 갖다 담장을 쌓는 건데 인간띠로 그것도 쏘려내는 병사들이 다 달아나고 안 나간다니까 어느 나라가 여기 나갑니까 이 전쟁에. 그것도 우크라이나 무관인민들을 죽이는 전쟁에 북한 병사들을 파리복수도 못한 저 병사들 꽃다운 저런 젊은이들을 김정은가 지금 자기 통치자금 독재 통치자금 마련을 해서 지금 보내는데 제가 1인당 이제 얼마냐면 한 달 월급이 2,000달러지만은 죽는 경우에는 저 1억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타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나가면은 1조가 생깁니다. 1조. 김정은이한테는 이 1조가 북한 병사들 10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고 1조 가족은 몇 년을 잘 통치할 겁니다. 아마.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이 80% 절대다수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꼭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 무너지고 완전 샌드위치입니다. 지금 김정은 자체가.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북한 노동신문에 자주 나오는 그 김정은이가 자꾸 시찰하는 군인들 군대에 가게 되면은 다 이렇게 전투복장하고 이런 사진들 기념사진 많이 찍는데 이게 진압용입니다. 진압 부대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봉포를 주는 겁니다. 북한 인민들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아주 비참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은 반체제, 반김정은 체제 이런 시민 비밀 단체들이 들어가서 지금 옛날에 그 스페인 대사가 털었던 미국에 있는 그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저희 막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의 이 파병들을 목숨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그들 자해세계로 인도해가지고 저들 자체가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에서 계속 탈북하는 거 보게 되면 저는 이런 그 국경지대에서 많이 오는데 이 양반들은 내륙에 있다가 지금 오는 양반들로 군인들로서 아마 탈북대열이 탈령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으로 오는 탈북대열이 많을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당국도 그래
나토에서 우리 국정원에 이제 조사단을 좀 보내달라. 왜냐면 북한 시민들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우리 국정원 아닙니까? 병사들. 그래서 저 사람들 설득시키고 왜냐면 그런 인민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한해서 지금 들어가고 탈북단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탈북병이 생기고 탈북자들이 생기면 지금 벌써 뭐 숫자가 막 나옵니다. 내일부터 전투가 또 현재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몇천 명이 이제 탈북해서 다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다면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폭풍이 온다. 북한 가족들을 다 지금 집단적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에다가 집단 부락에다가 이제 얘들이 죽었다든가 부모들이 알 수 없게끔 이제 그 지랄을 하는데 다 내지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류가 차고 넘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연락이. 그리고 저희가 외교관 할 때도 외교 해외 공간에도 이제 그 굶어 죽는 그 사건이 알려진다고 편지 줘서 거래도 못하겠지만 그때하고 3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엄청난 이제 이 내부 급변사태가 초래할 수는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이런 김정은으로서는 자산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걸 저희가 좀 진단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일 독트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통일천사가 왜 이 중요한가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뭐 언론들에서 분석하느라고 하는데 다 빼놓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무력에 의한 통일. 첫째가 이건데 통일론을 다 부정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만큼 위태롭습니다. 북한 내부가. 김일성이 제시했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이게 80년대 초까지인가 70년대 말까지 우리 외교부나 공장, 기업소, 군대까지 마을까지도 이 구호들이 다 위대한 신원 김일성 다 붙어있는데 위대한 신원 김일성 동시대에 조국 통일하자. 이런 것들이 학교까지 이 초등학교까지 다 붙어가지고 진짜 그때는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대남 정책과 대남 사업을 주관한 부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여기에 경찰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김정일이가 육체당대에서 후계자로 추대되면서 당정군을 다 장악하면서 대남 사업도 장악하고 이게 통정부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무슨 대남 전략을 쓰냐면은 무력 통일에 대한 그 야심은 변하지 않지만은 90년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북방외 노태우 때 갔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를 밀어붙이면서 한중관계, 한로관계 맺고 유엔에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완전히 북한이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너진다고 붕괴된다고 할 텐데 외교부, 당 국제사업부, 당 통정부 세 곳에 다 한 달 동안 모여서 제의서라는 걸 김정일에게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은 적들의 핵벽 정책을 역이용해서 남한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와서 체질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그때 핵벽 정책 역이용 전략이라고 이제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평화 공세를 들이대면서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식량 지원도 따내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시기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이 기간에도 많은 대한민국이 문화가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와서는 역이용 전략이 아니라 도저히 통제 불능에 들어간 겁니다. 사상 문화적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당선전 선동부든 김여정이든 누구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두 번째 목적이 핵무력으로서 남한을 협박 공갈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한테 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침략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 여기서 순종하라. 김정은 장님이 이렇게 강하다. 이게 하나 협박 공포 정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단결, 단속. 그래서 감옥화해놓고 내부를 이제 내부만이라도 통제해서 4대까지 가자. 이게 이제 거의 그 통일 여기 이미 두 번 대한민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80년대 사상 이념적으로 이미 다 붕괴돼서 무릎을 꿇었고 90년대 2000년대는 거지 나라가 돼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무릎을 꿇었고, 우리 여러분 음식 드시고 못 먹은 이제 그 찌꺼기 버리는 대한민국에서 식당들 가정들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값이 1년에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식당들에서는 그 남은 음식들 버리지 않습니까? 북한 인구 2,500만 원을 하루에 360을 2박에 고기 먹으려면 2,500, 이제 3조 원이면 됩니다. 3조 원. 대한민국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값 가지고 북한 2,500만 원 365일 2박에 고기국 먹이고도 남습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2박에 고기국 인민들을 먹인다고 헛소리를 치다 죽었는데, 그건 우리 음식 찌꺼기 값 가지고 북한 인민들 다 먹인 살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됐습니다. 돌아가신 황정해 선생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계속 부단히 발전시키고 격차를 하늘과 땅, 천당과 지역차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 통일된다고 항상 그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지금 이미 다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제쳐놓고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안 하고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인권과 먹을 권리,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실현시켜서 대한민국과 함께 통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이제 천명했는데, 통일 독트린 내용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부들이 생겨서 처음으로 발표된 아주 역사적인 강령이라고 봅니다. 제가 와서 5개 정권을 맞이해 봤는데, 어느 정권도 언연하고는 다 물러나면서 통일이니 햇볕 정책이니 평화니 뭐 원칙론이니 하면서 했지만, 정권 언연 끝나면서 누구도 책임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북한 인민은 더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파병돼 죽고, 그러니까 지난 기간에 우리가 떠들던 통일인 평화는 다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그런데 이 정권이 와서 그나마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북한 인민을 노예로 만든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은 사실 말하면 상대 안 하고 북한 인민들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을 박상시켜서 통일하자. 아주 이건 뭐 역사적인 강령인데, 문제는 이걸 누가 실천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와서 뭐 제 나름대로 통일운동한다고 25년을 뛰어다녔지만은, 저는 그 해답을 우리 통일실천연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칼럼에도 제가 밤새 그거를 깊은 생각에 5시간, 6시간 생각을 쓰면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 주체, 북한 인민이 주체고 대한민국 시민이 주체인데, 이거는 문현진 의장님께서 이미 서 의장님께서, 전태일 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10년 전에, 훨씬 전에, 아까 우리 여기서도 봤지만 영상에서도 이 이론은 이미 다 내놓고 통일실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KU 통일실천연대를 창립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년 넘게 해오던 일을,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동안 그 비전을 가지고 해왔는데, 여기에 좀 더 보태면 타겟을 북한 인민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요, 저도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이 시대에 북한의 정치가 이렇게 지금 암울한 시기에, 국변사태가 초래하는 이 시기에 때가 왔다. 통일이 때가 진짜 선뜻 앞에 다가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에다, 요리를 하는가에다 해서 앞당길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미력한 단체는 우리 통일전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 통일전사에는 해답이 있는 게 당파나 종교나 다 초월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통일전사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8.15 우리 국회에서의 행사였습니다. 여기는 여야 국회의원이 다 참가했고, 또 거기에 제가 쭉 알아보니까 정말 각종 종교를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이유 없이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실천하자는 한 가지 비전 아닙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든 뭐 불교든 통일교든 다 종교에서 다 통일하자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인민들을 돈을 주고 가지 말게 하고 북한의 인권과 북한 인민들을 노예 해방에서 굴레에서 해방하자는 이 사상만은 다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감하지 못할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아까 사무총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대학 외국에 있는 미국, 일본,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했던 그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매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외 국제회의들에 많은 애들 초청돼 가는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우리 탈북자 단체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제가 이런 국제 연대성 통일 실천 우리 통일천사를 국제적인 이런 기구로 시민단체로 확장하고 여기에 이제 지지와 동정과 지지를 보내준 협력을 호소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